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유튜버 돈하우스의 브리니입니다. 고인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부동산을 잘 모르시더라도 이게 로또다. 네. 요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신데 이제는 로또가 아니다. 이게 또 법이 바뀌었습니다. 뭐 바뀐 지 꽤 됐어요. 근데 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특히나 좀 재개발 재건축 이슈가 많이 되진 않지만 왜 많이 안 되겠습니까?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초과 수익 환수제라고 그 법이 적용되면서부터 3천만 원 이상의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수익의 세금이 50% 반은 세금으로 내야 돼요. 사실 이것 때문에 이제 로또란 말은 떠났고, 그래도 그냥 다 지어진 구옥이랑 새 집을 사서 팔아도 이제 시세 차이라는 게 재개발 재건축만큼은 보기가 힘들어요. 그런 면에서 아직 재개발 재건축이 뭐 로또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나 지금까지 인기가 떨어진 상황에서는 이제는 아무나 참전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브리니 같이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과정과 기본적인 조건에 대해서만 살짝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똑같은 걸까요? 아니면 다른 걸까요? 다른 거 아닌가요? 그렇죠. 말이 다르니까. 말 자체가 다르잖아요. 재개발, 재건축 다르잖아요. 그죠? 왜 다를까요, 근데? 재개발은 네. 그 어느 한 특정 동이라든지 네. 뭐 이런 거를 아예 싹 다 갈아엎는 거고, 재건축은 건물 하나를 재건축한다. 뭐 이런 의미 아닌가요? 오, 단어의 의미에 대한 분석력과 통찰력이 대단하시네요. 원래 알고 있던 지식입니까? 아, 맞아요? 네, 맞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원래 알고 있던 지식이 아니라 단어만 듣고 말씀하신 거라면 정말 그 단어 의미 분석이라는 통찰력이 대단하신 건데, 사실은 그 단어에 다 모든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금 브리니가 말한 것처럼 재개발이란 건 지역을 통째로 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건축이라는 건 건물만 새로 짓는 겁니다. 어떤 건물만? 주거용인 건물만. 그러니까 아파트만 새로 올린다는 겁니다. 다른 건 다 놔두고 그 안에 뭐 학교가 있거나 상가가 있거나 딱 건물만 부수고 새로 짓는 게 재건축입니다. 근데 재개발은 상가, 학교, 가로수, 주민센터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 지역 전체를 선을 딱 꺼놓고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싸그리 없애고 길도 새롭게 만드는 게 재개발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재개발은 모든 걸 새롭게 바꾸는 거기 때문에 나라에서 엄청난 지원을 해줍니다. 반면 재건축은 살 집만 부수고 새로 짓는 거기 때문에 나라 입장에서는 바라봤을 때 공익이 별로 없어요. 재개발은 길도 새로 놓고 가로수도 새로 놓고 공공기관도 새로 지어주고 새로 짓고 하기 때문에 공익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재건축은 공익에 크게 이로운 점이 많이 없어요. 그 건물을 부시고 짓고 살 사람들한테만 주로 이득이 다 가요.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해서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개발과 재건축은 시작부터 끝까지 각각 서로 다른 조건과 그리고 수익이 서로 다르게 발생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첫 번째로 이주비가 서로 다릅니다. 재개발은 공익에 대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주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 지역에 살거나 또는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지원금을 줍니다. 소유권이 없더라도 이주할 수 있게끔 다른 데로. 그런데 재건축은 이주비를 무상이 아닙니다. 이주비가 우선은 지원을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아예 안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적으로 나라에서 이주비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공짜가 아니에요. 시행사나 시공사에서 그 이주비를 나중에 그 이주비를 지원해준 정부라든지 지역 단체에 다시 갚아야 될 돈이 뭐 무이자가 될 수도 있고 소액의 이자를 줘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이주비부터. 그리고 두 번째로 보상금, 이주비처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요, 재개발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도 까다롭고 재개발 조합원이어야지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조합원이 되는 조건도 재개발에 비해서 재건축이 낮고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어떻게 서로 다른지 말씀드리면,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땅과 건물과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만 조합원이 가능하세요. 근데 재건축은 땅이든 건물이든 허가 안 받은 가건물 있죠. 가건물도 내가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내가 사용해온 사용권이 인정만 되면 무조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재개발 현장이 아니라 재건축 현장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저기 송도라든지 청라 같은 경우에는 그 땅이 일반 땅이 아니었잖아요. 다 갯벌이었잖아요. 한마디로 바다였어, 바다. 바다에 그게 소유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그 갯벌을 기반으로 해서 보상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갯벌로 인해 돈을 벌던 사람들? 맞습니다. 갯벌에서 낙지 잡고 생물체, 해산물 채집해갖고 생계를 유지하던 할머니, 할아버지, 어부, 그런 사람들이 갯벌에서 주로 자신의 생활의 터전이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그 기준이 너무나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어떤 투자를 하고 싶을 때는 반드시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 재개발, 재건축 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 조합원 설립으로 인한 뭐 재건축이다. 조합원 설립에서 재개발하겠다 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아름아름 한 사람이나 또 한 조직이 내가 이 지역에 나라에서 지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요, 단지 그냥 이 동네가 낙후됐어요. 내가 봤을 때 이 지역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국가에서 나라에서 허가를 내줄 것 같아요. 그런 예상만 하고 내가 이 지역에 들어가서 사무실 한 개 차려놓고 재건축 재개발 추진위원회 해놓고 조합원들을 모읍니다. 막 모아요. 이 조합원은요, 그 지역에서 집이나 땅에 소유권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없는 사람도 가능합니다. 돈만 내면, 투자금 얼마만 내면. 왜? 그렇게 받은 투자금으로 현재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의 집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의 땅과 그 건물 평수만큼 지분을 줍니다. 투자한 사람한테 그 투자금 만큼 지분을 줘요. 그래서 조합원을 설립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투자자를 모으고 딜을 봅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랑. 근데 그 지역 사람들이 만약에 안 나간다, 그럼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투자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투자금 날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우리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요, 실상이 없습니다. 희망을 쫓는 사람들이 그 희망, 꿈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사실 성공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한 성공신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성공률이 5% 미만이라고 합니다. 100개의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돼가지고 그 일을 추진했다면 5년, 10년 후에 실질적으로 성공해갖고 조합이 원하는 대로 아파트가 올라가서 그 조합원들이 분양을 받고 이득을 본 사례가 100군데가 있다면 그런 성공적인 사례는 5군데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2-3군데 정도. 그러니까 거의 하늘의 별따기죠. 그런데 지금은 아시는 분들이 많지만 예전만 하더라도 지역주택조합을 나라에서 선정한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착각하시고 이제 발을 들이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전 재산을 날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그 재개발 재건축 될 지역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게 아니라 외부에서 와서 돈으로 그 지역을 하나하나 다 매수해서 일일이 읽어야 됩니다. 성공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돈 없는 사람이 남의 돈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하겠다는 겁니다. 포부만 밝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반드시 유념하셔가지고 재건축이나 재개발 투자할 때 지역주택조합인지 아니면 나라에서 허가해준, 나라에서 지정한 재개발인지 아니면 그 지역 사람들이 만든 진짜 재건축 조합인지 확실히 구분하셔서 투자를 하실지 마실지 결정하시기를 당부드리며, 또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지금은 초과 수익 환수제에 의해서 옛날처럼 굉장히 큰 이득을 보기 힘들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해서 더 깊이 공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제는 10억 3천을 번다. 그럼 3천만 원 빼고 10억에 대한 50%, 5억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세금 구간이 다 금액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최고세율이 50%이기 때문에 반땡 날아간다 말입니다. 세금이 네, 무섭습니다. 과거의 재개발 재건축과 현재의 재개발 재건축은 세금 때문에 엄연히 다르기도 하고,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하셔야 된다는 점. 네네. 그러면은 돈 벌려면 금을 캐가지고 그 금값만큼 고스란히 파는 사람은 땅 주인이야. 찌는 땅이지, 토지지, 토지. 재개발 재건축에 뛰어드는 투자자는 사실상 중개도매상인데 그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땅을 갖고 있는 원주인은 진짜 대박 나는 건데, 그것도 초과 환수제에 의해서 세금을 50%나 내야 된다. 50년 동안 살던 집이 재개발됐어. 만약에 한 100억 받았어. 거기서 50% 세금 내고 50억 남았잖아. 50억 남았는데 돌아가셨어. 그 50억의 재산을 자식들이 나눠 가져야 돼. 그럼 상속세가 얼마인 줄 알아? 50%야. 50%야. 그럼 또 25억 되는 거야. 뭔지 알겠지? 그 사람, 그 할아버지는 땅을 내가 50년, 40년 전 6.25 끝나자마자 만원에 산 건데, 이야, 만원짜리 100억 됐네? 그 100억 된 거에 대한 75억은 나라가 갖고 가는 거야. 자식한테 물려주려면 10억씩밖에 못 가져가는 거야, 자식이 둘이면. 저희 돈하우스를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는 더욱더 유익한 내용과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